자, 그 다음에 어찌됐건 주충결의가 만약에 통과되었다 등이 되었을 때 26페이지 부분입니다. 회사 채권자 보호 절차 거쳐야 된다. 자, 527조의 5 부분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 회사 채권자 보호 절차라는 말은 회사법 뒷부분에까지 쭉쭉 나오는데 여기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 절대 잊지 마시고 다음번에 또 회사 채권자 보호 절차를 준수해야 됩니다 라고 강사 혹시 말씀드리면 이거를 반드시 떠올리셔야 돼요. 자, 527조의 5 부분입니다. 제1항 회사는 주총 승인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채권자한테 합병이 혹시 이의가 있으면 한 달 이상의 기간을 드릴 테니까 즉 한 달 이상의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를 하고 공고제도는 혹시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봐 하는 것이고 자신이 개별적으로 알고 있는 채권자라면 각각 따로따로 이를 최고 통지를 해줘야 된다. 아셨죠? 회사법에서 알고 있는 채권자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각각 따로따로 아니면 개별적으로 라는 말이 따라 나오셔야 돼요. 자, 그리고 제2항 이 규정 적용을 할 때 간이합병, 소규모합병의 경우에는 이사회 승인 안 받고 주총 2차회 승인 결의를 주총 승인 결의로 보고 이사회 승인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주 내에 이 절차 밟아줘야 된다. 자, 그 정도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3항에 다른 회사, 한 명 회사에 이와 관련된 준용 규정 하나가 있는데 자, 그 규정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회사는 합병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2주 내에 이와 같이 최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기간 한 달 이상은 줘야 되고 여기까지는 같은데 제2항입니다. 채권자가 이 기간 내에 아무런 가타부타 말이 없더라. 승인을 하면 하겠다. 아니면 이 일을 하면 하겠다. 말이 없었을 때라면 합병은 승인한 것으로 본다. 동그라미 쳐주실까요? 본다. 자, 우리 시험에서도 사실 뭐 민법 총칙에서나 그렇게 시험 문제 내지 뭐 회사법 출제할 때까지 그러실까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미리 법률 용어니까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다. 자, 우리 내무반에서는 내가 콩 알레르기가 있거든. 그러니까 설령 팥 알레르기가 있거든. 그러니까 설령 팥을 봐도 절대 팥이라고 하지 말고 콩이라고 해야 된다. 고 병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됐죠? 그런데 마침 그 내부반에 누군가 팥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더니 후임병이 이거 보면서 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혼날까요? 혼나지 않을까요? 병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죠? 팥을 봐도 팥이라고 하지 마. 콩이라고 해.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이 후임병은 어떻게 될까요? 상상이 바뀝니다. 요새는 안 그렇지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대신에 이 후임병은 언제 팥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그 병장님이 제대하거나 아니면 그 병장님이 스스로 이젠 팥이라고 해도 돼. 알레르기 이제 다 치료됐다야. 됐습니까? 이게 본다의 의미입니다. A와 B는 분명히 다름. A는 B가 아니다 라는 것은 나도 안다. 아셨죠? 하지만 법이 명령을 내린다. 이제부터는 A와 B를 같은 것으로 보라고. 다름을 전제로 한 겁니다. 그리고 법의 명령이에요. 따라서 이 보는 현상, 즉 A랑 B랑 똑같은 글자 네모 라는 이 현상이 풀리기 위해서는 법률상 또 다른 제도가 필요해요. 됐죠? 그런데 법률상 마련된 제도가 아닌 기타 다른 방법으로 에이 병장님 그러면서 팥을 가지고 오면서 이게 어떻게 콩이에요? 라고 콩하고 팥을 후임병이 들고 와가지고 비교를 해버리더라. 어떻게 된다고요?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안 되는 것이다. 즉 반대 증거로 복멸시킬 수 없습니다.
아셨죠? 우리는 이것을 반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반대되는 증거를 가지고 와서 복멸, 즉 깰 수 있다. A는 B가 아니라고? 안 된다. 이 제도가 본다 제도입니다. 됐죠? 법률상으로는 대개 본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법률 용어로 환원을 한다면 간주 제도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법률 용어에서는 간주라는 제도는 바로 이 이야기를 말하는 거예요. 혹은 같은 말로 의제조항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간주한다, 의제한다, 본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그 효과는 반대 증거 가지고 와서 깰 수 없음. 반증 복멸 불가. 됐죠? 자, 그런데 이 간주, 의제라는 제도와 비교할 것이 추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미룰 추자예요. 정하자. 말 그대로 그런 게 있으면 아마도 요걸걸? 이라고 일단은 미루어 정하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일단은 그렇게 가자라는 거예요. 됐죠? 자, 무엇이 있을 때는 무엇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부부 사이의 재산은 공유인 것으로 추정한다. 부부관계에 있어서의 부부의 재산은 이라고 우리 민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아셨죠? 진짠가요? 부부 재산은 각 두 부부의 공유인가요? 이 규정을 배우자께 보여주시면 그날 부부싸움 하죠. 이거 내 명의로 샀잖아. 네가 준다며. 그러면 결혼 반지도 네 거니? 네 지분이니? 이렇게 되겠죠. 일단 규정은 추정한다로 되어 있으나 그것은 누구의 소유가 불분명할 때 일단은 그렇게 처리하자. 대신에 분명히 주기로 했다라는 사실을 명확히 밝힐 수 있는 다른 증거를 가지고 온다면 물론 그 사람 개인 재산이다. 아셨죠? 이게 추정제도입니다. 따라서 추정제도는 반증에 의한 복멸이 가능해요. 됐죠? 반증 복멸이 가능합니다. 불분명할 때 그렇다는 소리고 분명한 증거가 있으면 달리 취급할 수밖에 없음. 이게 추정제도예요. 되었죠? 이제 두 번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시험 지문에는 이와 같이 본다라고 하는 제도, 규정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추정한다로 바꿔버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뭐 민법에서는 좀 그러시지. 아셨죠? 일단 추정한다라고 하면 틀린 지문이 되어버립니다. 되었죠? 자, 그 정도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3항. 혹시 이의 제출 채권자가 있는 때라면 회사는 그분한테 변제를 해버리거나 혹은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서 믿으세요 좀 이라고 얘기를 하거나 혹은 상당한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 즉 뭐 공탁이라고 얘기를 했으나 신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신탁회사에 맡겨두어야 된다. 됐죠? 자, 이게 회사채권자 보호 절차입니다. 그리고 회사채권자 보호 절차에 나오는 숫자들이 있지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지금부터 우리가 회사법을 배우는 내내 뭐 회사채권자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게 될 텐데 이 회사채권자 이름을 미리 정해둡시다. 아셨죠? 이주달이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니면 이주월이라고. 뭐 옛날 예전에 이주일 선생님 계셨죠? 그렇죠? 뭐 물론 일자는 아니지만 지금 현재는 월자 이렇게 하시라고요. 아셨죠? 월자 하나밖에 없으니까 한 달인갑다 생각하시고 2달 내 아니면 4달 내 이런 숫자가 나오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돼요. 아셨죠? 2주 달이 되었건 2주 월이 되었건 나중에 굉장히 헷갈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